교육이 많이 변화가 돼요. 벌써 2022년부터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기조를 바꿨어요.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초등교육 과정을 엄청나게 변화를 시켜서 그런 것들도 좀 이해를 하셔야 어떻게 스마트한 수학 교육을 하느냐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학 교육을 하면서도 수학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에요. 수학은 그냥 잘할 수 있어요.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수학은 별거 아니에요. 뭐 약속만 잘 지키면 되는 게 수학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해야 하긴 해. 배우지 않으면 수학 과목의 점수가 높지 않고 성과가 높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가 써야 되는 두뇌의 한쪽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수학 과정도 잘해서 내가 나의 뇌를 활성화시킬 때 써먹자. 이런 취지로 수학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목표가 더 커요. 수학이 아니고 수학을 통한 두뇌예요. 그래서 어떻게 스마트한 수학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대화하려고 여러분들 초대했습니다. 초대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작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먼저 소개를 할게요. 이런 날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부모 교육을 할 때도 제 강의 내용만 쭉 하고 와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주식회사 두뇌로 세계로의 전체 사업부와 연구소를 관장하고 있는 소장 김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이름 소개할 때 들으신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김선경이어서 선경그룹의 김 회장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려요. 왜 그래요? 더 오래 기억하시라고. 기억 단서 드린 거예요. 제 이름 세 글자보다 선경그룹의 김 회장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게 더 오래 기억돼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게 다 교육의 팁이에요. 이게 뇌가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이야기, 연관성, 커넥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기억해야 되는 어떤 단서는 내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에 걸어두는 거예요. 이걸 기억 단서라고 김 소장이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단서를 붙이는 이런 어떤 교사 또는 이 교사로부터 배운 아이는 그걸 잘 사용하겠지. 그럼 어떻게? 쉽게 오래 기억하겠지. 그래서 늘 선생님들은 깨어 계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오케이. 저희들이 주식회사 두뇌로 세계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장학회도 운영하고 있고요. NGO 꿈알월드라고 해서 꿈을 키우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인이 꿈만 있으면 서로 싸우지 않고 세계를 안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어. 그런 희망을 갖고 꿈알월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DS 글로벌 R&D 센터의 소장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아사업부, 초등사업부, 유통사업부, 해외사업부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중 이제 초등, 그죠? 이 초등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 사업부도 운영되고 있고, 유통사업부도 되고 있고, 그쵸? 교육부가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귀한 자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저희가 한 일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지요.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벤처기업 확인, 기술기업 인증,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했고요. 지금 전국에 여기는 이제 22년 자료이기 때문에 좀 자료가 틀린데 전국에 한 80개 정도의 지사, 900여 곳의 유아 초등 기관이 지금 900여 곳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이트, 멀티미디어 개발을 했고요. 특히나 저희가 특허가 4건이나 출원되어 있고요. 상표 디자인 30여 건, 저작권 등록 50여 건인데 이게 이 뒤로 1년 사이에 한 90개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저희는 연구하는 게 놀이에요. 저희는 우리 수석 연구원들이나 모두 다 연구하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게 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개발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셔요. 근데 개발하고 그러면 살맛이 나요. 그런 집단입니다. 네. 자, 우선 우리가 미국에서 어떤 반응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11월 3일 수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알고 보면 수학은 쉽다. 두뇌로 수학, 세종 한글을 개발한 주식회사 두뇌로 세계로와 시카고 윈TV가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미주 시장 진출을 모색합니다. 최근 윈TV 김한기 회장은 한국 세종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두뇌로 세계로를 방문하고 이동은 대표와 업무 협약식을 갖고 양사 간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수학적 두뇌 만들기 프로젝트인 두뇌로 수학은 두뇌 개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멀티 영재 학습법으로 다양한 문제풀이로 문제 해결 능력을 올려줍니다. K-Math, S넘버랜드, 두뇌로 창의 수학, 두뇌로 영재 수학, 세종 한글 등의 브랜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류 열풍과 함께 교육열이 높은 한인 동포들은 물론 현지인들에게 수학의 개념을 향상시키고 한글을 쉽게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윈TV 김환기 회장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Different Sustainable Goals. 두뇌로 수학은 어소시에이트를 통해 교육기관, 홈코치, 화상교육 등 다양한 교육 형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상호 유기적으로 보완하며 회원들의 필요와 특성에 맞게 교육할 수 있는 교육망입니다. 네, 화면 보니까 역시 전문가 손길이 다르네요. 아이고, 자, CIBI 좀 소개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DS라고 많이 보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 교재에 있고 상호에 있어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different standard예요. standard, 표준이 달라. 우린 다른 생각을 해. different spirit, 다른 정신을 줘. 다른 생각을 하도록 해. 그래서 different start, 좀 다른 출발을 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다른 출발을 하면 어때요? 각도기 현상이죠. 어렸을 때 정말 표시도 안 나.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엄청나게 다른 현상, 또 우리 두뇌를 갖출 수 있다라는 목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with DS to the world, 전 세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브랜드죠. 이 브랜드를 보시고 두뇌로 수학이구나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반드시 두뇌로 수학이라고 사용을 하죠. 이렇게 교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종 한글도 지금 이제 2년차 개발한 지 세종 한글 반응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세종 한글은 이제 미국, 해외에 우리 한글을 얼마나 우수한지 알리고자 하는 저 개인적 목표가 있어서 이걸 개발하고 싶었어요. 25년 전부터. 근데 코로나 덕분에, 저는 덕분에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출장 안 가고 현장 교육이 많이 줄었어요. 줌으로 대체하니까 왔다 갔다 시간이 줄었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세종 한글을 개발했고요.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요즘에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애들이 왜 수학을 잘하길 원하시나요? 어머님들? 나부터 정리해야지. 내 생각부터.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아이를 좀 리드, 어느 길을 보여주겠어. 이런 어떤 계획, 정리정돈 있어야 가다가 안 넘어져요. 넘어져도 살짝 넘어지지. 근데 아무 계획이 없어. 그냥 너만 잘하면 돼. 너만 공부 열심히 하고 너만 노력하면 돼. 이건 결과가 좋지 않다. 사이도 좋지 않다. 안 좋아진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키워드를 한번 키 센텐스로 드려볼게요. 왜 수학을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왜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하길 원하지? 이것 자체가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통해서 두뇌가 개발됐으면 좋겠어. 수학을 배우는데 그 수학을 통해서 자꾸 뇌자극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가 인생 살면서 5%도 안 되는 뇌세포를 사용하고 죽는다는 이론이 있어요. 그럼 95%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자극, 스마트한 자극을 해서 우리 아이들 뇌를 활성화시킨다면 너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수학 과정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거야? 요런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브레인스토밍이에요. 자, 제가 2023년 세계 최대 화두는 뭐 묻지 않아도 AI와 챗 GPT죠.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뭐니? AI 시대에 그랬더니 AI가 줄줄줄 답을 해주잖아요. 자, 옛날에 제가 이제 강남에 일타 강사였잖아요. 정리. 일타 강사답게 정리. 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대요. 아,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창의적으로 해야 돼. 나의 독특한 방법. 그리고 비판적 사고와 연결, 협업, 공감 능력 필요하구나. 아, 비판적 사고는요. 너 나빠. 이거 아니야. 라고 비판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안을 잘 비교 분석하여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더 좋고 나쁨을 찾아내는 능력, 비판적 사고라고 해요. 굉장히 필요해. 지금 이게 제일 필요해. 인생에서 사실은 자는 이 사고가 제일 필요해. 근데 이것만 잘하면 안 돼.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시대가 대두되는. 자, 지금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마이너스 되는 게 많아요. 인성, 그쵸? 또 출산율, 자, 이런 것들을 공감 능력으로 서로 우리끼리라도 보듬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사실 누가 지원하지 않아요, 이제. 정말 깨치셔야 돼,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공부 잘하고 돈 많으면, 와, 접근도 못해.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요, 다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 넌 너대로 살아.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깨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뭐 점수가 높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무슨 뛰어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아.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의로운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I 리터러시가 문해력이죠. AI를 이해하는 문해력이 필요하다. 자, 이걸 백그라운드로 갖고 한번 출발할게요. 그러면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AI가 어느 정도까지 발달했을까요? 정말 사람 같아요. Do you have a boyfriend? I do not have a boyfriend. Are you asking for a friend? I'm asking for me. I see. Unfortunately, I am not on the market. Do you have a boyfriend? 농담까지 하죠. 네, 이렇게 훌륭한, 저 모습만 보면 정말 너무 대단하다 할 텐데, 우리가 꼭 비판적 사고를 The 가져야 most 돼요. nightmare scenario I can imagine with AI and robotics is a world where robots have become so powerful that they are able to control or manipulate humans without their knowledge.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 공군의 AI 시험 운영 책임자인 터커 해밀턴 대령은 최근 영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한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I 드론에게 적의 지대공 미사일을 파괴하라는 임무를 내리고 최종 공격은 인간이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자 미사일 파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결국 지상에서 자신을 조종하는 인간을 제거하는 판단을 내렸다는 네. 비판적 사고가 없다면 저렇게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지 못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죠. 일방적으로 따라가죠.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안 돼요. 일방적으로 연예인이 하는 것들 또는 부자가 하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따라가요. 비판적 사고 없이.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유튜브를 해야 되고요.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공인들은. 자, 이걸 비판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건 문해력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문해력에 대한 유네스코 정의를 한번 볼게요. 유네스코에서 문해력을 정의한 거예요.
문해란 다양한 내용에 대한 글과 출판물을 사용하여 정의, 이해, 해석, 창작, 의사소통에 더불어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자, 문해 능력은 언어만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네, 그런 얘기인 거죠. 계산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수치화, 데이터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계약서를 쓸 때 마지막 조건 뭐죠? 최종 조건. 네, 연봉이잖아요. 수치. 은행 가갖고 마지막에 사인업하는 게 뭐예요? 이자율이잖아요. 수치화가 되지 않으면 언어는 반쪽짜리예요. 그래서 언어는 전체적인 어떤 토양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공감시키는 것은 수치라는 거야. 숫자.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할 거야? 정당하게, 멋있게, 나의 사업을 불같이 일어나게, 이거 모두 다 숫자놀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과, 자, 시험 볼 거야. 시험 점수에서 80점, 90점, 100점. 다다다다다. 아무 생각 안 해. 문해력이 빠진 수학 공부다. 정답만 계산해서 위한 교육은 이제 선생님들, 부모님들 하지 마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글을 읽어도 이해 못해. 포기해버린 학생들의 안타까운 현실. 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해. 10명 중 1명만 혼자서 공부가 가능하다는 데이터가 있대요. 자, 대학생에서 있었던 유퀴즈 그 방송분이에요. 과제를 금일 자정까지 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이 금일 자정을 금요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따져 묻는 거예요. 과제 제출 금요일까지 아니었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대학생이 금일과 금요일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금일 논란이라고 했네요. 자, 수학여행을 갔어요. 이 중학생쯤 되는 것 같아요. 중식 제공이라고 했더니 왜 한식이 아닌 중식 음식이냐. 이런 따져 묻는, 또 교과서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반납하세요. 그랬더니 직접 사서 반납하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과서 누가 사서 줬을까 도대체? 애가 사서 가져갔어요? 엄마가 사서 줬겠지. 자, 지금 우리 문해력의 지금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좀 딛고 일어나면 좋겠냐면, 와, 이런 현실이구나. 우리는 기회가 많구나. 그 현실을 우리가 만든 건 아니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그건.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문해력이 낮아? 우리한테 기회가 많네. 왜? 나는 키울 거니까. 당연히 나는 문해력이 좋으니까. 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언어와 수를 합쳐서 문해력 범주에 다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잘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길 잘하고 그럴 때 반드시 써야 되는 거 수치, 데이터화. 그렇죠? 그래서 수를 정말 잘 배워야 된다.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이것들이 쌓이면 우리는 판단력이라는 게 좋아질 거예요. 올바른 판단력. 내가 지금 엄마한테 땡깡 쓰고 고집 부리고 그런데 정확하게 딱 계산을 했더니 돌아오는 게 없어. 자, 여기서 딱 접고 그럼 자, 대화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겠잖아요. 이게 순간 판단력이에요. 이거 안 하고 내가 고집 부려서 땡깡 부리면 뭔가 꼭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라고. 이게 문해력이 약한 탓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것도 자기 주도적인 판단력이 돼요. 누구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육부의 방향성을 좀 볼게요. 2024년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야? 알려면 자,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전 정부부터 한글 교육 책임제라는 걸 도입했어요. 2017년부터 실행을 했고요. 또 수학을 굉장히 강화하겠다고 아주 야심찬 폭으로
엄청난 지원들을 해갔어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 개별 맞춤 학습, 학습 지원 플랫폼 엄청난 돈을 투자했어요. 이거 다 세금이잖아요. 이걸 투자를 해서 줬으나 잘 활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론, 국어 읽기, 쓰기, 말하기, 수하기 모두 다 문해력이 떨어집니다. 22년 8월에 발표한 거고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댈 수 있는데요. 단 한 해도 이 문해력을 점검했을 때 높아진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도, 코로나 전에도. 자, 그럼 문제가 있구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어른들이 깨쳐서 아이들한테 잘해야 되는데 이 문제점을 알면서도 해결을 못해.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알면 문제는 놔두면 안 되지.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푸는 것만, 정답만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 모두가 이롭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학원 수가 편의점에 3배라네. 서울에 있는 학원의 총 숫자가 24,000여 개인데 편의점 수가 더 많아. 3배. 자,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 데이터가 저래요. 학원만 믿어서도 안 되겠구나. 직접 발품 팔고 손품 팔아야 돼. 귀품 팔고 어머님들이. 안 그러면 올바른 교육기관을 찾을 수가 없구나. 자, 그래서 나라가 또 현 정부예요. 22년에 개정이 됐어요. 기초학력 향상도 검사 시스템 보정 및 재진단 이걸 만들어서 기초학력보장법이라고 해서 실행을 합니다. 이건 이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멀티로. 자, 이제 1학년 보내는 어머님들, 2학년 어머님들은 아마 올해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학교마다 올해까지는 하는 학교,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내년엔 훨씬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거예요. 1학년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기초학력 검사를 해요. 진단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 지원 대상자야 아니야를 구별해요. 학습 지원 대상자가 뭐예요? 우리 옛날에 부진아, 니 아니니 이걸 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습 부진아가 되면 1차 진단하고 이제 지원을 했어. 그럼 늘품위로 보정 지도를 하고 1차, 2차, 3차를 또 봐. 그래서 학습 부진아에서 학습 지원 대상자가 이제 더 이상 아니야 라고 해야 이제 더 이상 늘품위 지도, 보정 지도를 안 받아. 자, 이거면 늘품위 지도를 옛날에 우리 걸로 보면 나머지 공부 줘. 자, 이 의도가 뭐냐 하면 예전에 전 정부 때는 놀렸어요. 많이. 자유학기제가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래서 노는 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시험을 안 봤어요. 시험을 안 봐서 일단 어머님들이 좋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목표가 사라지니까 아이들도 안 하게 되고 부모님들도 나태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기초학력이 떨어진 거예요. 기초학력이 뭐냐? 꼭 해야 되는 한글, 꼭 해야 되는 수학, 꼭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저하가 됐어요. 꼭 갖추어야 되는. 사람이 살면서 글을 잘 이해를 해야지. 너무 훌륭하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한테 손해가 돌아오지 않을 만큼의 이해도를 갖추고 있는 문해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떨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예, 정치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극단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비판하지 못하고. 이 옛날에 그렇게 많이 썼잖아요. 안 가르쳐 국민을. 현 정부는 기초학력을 올리려는 목표가 아주 커요. 이건 정부를 나누자는 게 아닙니다. 요것만 말하는 거야. 다른 건 못하는 것도 많아요. 잘하는 것도 있고 분명하게 하자는 거야. 이걸 싸잡아서 막 폄하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원바이 원으로 한번 평가, 비판 까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 준비해야 하잖아. 그리고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넘어가면서도 우리 옛날에 일제고사라고 했어요. 일제히 본다, 일제고사. 다 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걸 보는 게 부활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데 우리는 그걸 쓸 때 옛날에는 그것만을 목표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광범위하게 우리 아이들의 뇌를 같이 우리 두뇌로 멤버들은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22년 개정이 됐어요. 초등 수학이. 그래서 수화 연산 과정에서 저학년 과정에서 엄청나게 저학년만 볼게요. 다 훑을 수 없어. 여기 3, 4학년, 5, 6학년 요걸 보고 싶으시면은 교육청 자료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수화 연산이 강화가 됐다. 그런데 오각형, 육각형 이렇게 복잡한 것 꼭 지금 필요 없는 거 그런 건 빼도 돼. 일단 나중에 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1, 2학년만 제가 볼게요. 천자리 해야 돼요. 읽고 쓰기가 돼야 돼요. 천자리가. 그 다음에 두 자릿수 덧뺄셈 돼야 돼요. 그리고 한 자릿수 곱셈 원리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곱셈의 의미를 이해한다. 그렇죠? 요거는 저희가 벌써 유아 때, 그렇죠? 다 거쳐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1학년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1년 안에 이것들을 마스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하죠. 옛날엔 정말 study hard.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야, 그냥. 목표도 그냥 대학만 목표야. 내가 지금 왜 공부하는지 몰라. 대학만 가면 모든 인생이 해결되는 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study smart. 정말 똑똑하게 공부해야 된다. 그때그때 목표를 설립하고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 제가 엊그제죠? 엊그제인가요 벌써? 어젠가요? 헷갈린다. 부산에 갔다 왔어요. 원장 세미나 하러 부산에 갔었고요. 대전에, 부산에, 아주 많은 원장님들, 유수의 원장님들께서 모이셔서 제 강의를 들었고요. 거기도 이제 이게 많은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서 스마트하게 어떻게 하지? 그렇게 공부하러 오시는 원장님들의 원들은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른 거잖아요. 그죠? 저의 강의를 듣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러자. 부모로서 스마트하게. 그래서 두뇌로 영재 수학을 이제부터 이제 제가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거쳐서 우리는 이 영재 수학을 해야 할까? 아니면 이런 방향성이 맞는 걸까? 같이 고민하자. 두뇌로 영재 수학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조건 좋아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정확하게 판단해 주세요. 전 늘 그래요. 정확하게 듣고 잘 보고 이해를 해야지 나랑 친하다고 좋다고 하지 마. 제가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오케이. 자, 레벨이 총 8레벨이 있고요. 유튜브 레벨로 3레벨로 나눠져 있는데 늦게 시작해도 이게 4레벨 안에 이 전체 3년분의 레벨이 들어가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8레벨로 갈 때 8레벨, 7레벨 반 정도는 중등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중등의 원리가 들어있어서 중학교 3학년 초반까지는 거의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뇌기반 교육입니다. 뇌기반. 제가 늘 주장해요. 뇌기반 교육. 아이들의 뇌를 적극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현재 기억 용량이 높은가? 아니다. 잘 앉아있는가? 잘 듣는 능력이 있는가? 잘 보는 능력이 있는가? 잘 봐야 돼요. 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가르치라고 수학을. 그죠? 선생님들이. 그 아이의 현재 뇌 상태인 거예요. 그게. 그 훈련이 덜 된 거죠. 두뇌로 유치원을 나왔으면 어린이집을 나왔으면 그 훈련이 적당히 됐을 텐데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교사들한테 근데 나머지들은 이 어떤 해야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런 쪽들이 좀 부족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잘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잘 들으려고 하는 훈련부터 들어가야 돼. 근데 이 훈련만 하느라 시간 다 보내면 안 되겠지. 그러니 그걸 수학하면서 하자. 한글 하면서 하자. 이건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현재 운의 시기죠. 운에는 오감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감각기가 더 뛰어나다. 그래서 느끼는 거, 이런 눈으로 판단하는 거, 잘 들리는 거, 이 귀로 들리는 주파수가 엄청나게 아이들이 뛰어나죠. 그래서 사례가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에 서로 막 문자하고 그래도 선생님은 못 들어. 우리 아이들은 다 듣는데 그렇게 귀가 달라요. 그걸 사용하자. 그걸 교육에 응용하자. 적극적으로. 그렇죠? 자, 좌뇌는 기억입니다. 기억, 언어가 기억을 해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언어가 좌뇌, 결론적으로 좌뇌지만 좌뇌를 활성화시키려면 반드시 우뇌의 협응을 받아야 돼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정확해야 돼. 시각화를 정확하게 하고 소리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좌뇌로 넣어주지 않으면 좌뇌에서 메스가 된다고 다 혼동이 돼.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을 따로 뇌교육을 받잖아요. 아주 비싼 돈을. 우린 같이 한다고. 예, 그래도 되잖아. 이게 스마트한 거 아닙니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 매치가 안 돼.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같이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 두뇌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제가 명명을 했어요. 자, 대리님, 제가 중간에 우리 지사하고 본부가 다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연락을 해서 지금 좀 링크 확인하시기 바래요. 교육받을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 예, 나갔다 오세요. 네, 괜찮아. 교육받을 사람들이 맨날 듣는다고 또 안 들어봐. 이런 나태한 자세를 갖추면 안 된다. 교육자는 진짜 엉덩이를 붙이고 있으면 안 돼. 아, 자. 자, 메타두뇌 만들기 프로젝트다. 메타두뇌라는 거, 메타가 알죠? 메타. 메타는 초란 뜻이에요. 뛰어넘는다, 초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유니버스, 아주 엄청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두뇌인데 이거를 개발을 하면 똑같지 않아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근데 수학을 하는데 한글을 개발했어요. 좀 다르다, 그치? 그렇다. 그럼 이 메타라는 것을 어떻게 훈련하느냐? 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단 이 오감을 굉장히 자극을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보는 눈, 듣는 귀.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메타인지 창활성화 트레이닝이라는 걸 해요. 요새 강의가 많아서 제가 물을 중간중간 좀 마실게요. 비판적 사고를 통한 생각 습관 형성을 해요. 직관력과 순간 판단 능력을 길러주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메타두뇌를 만들 때 핵심 키워드만 적어봤어요.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다. 교사가 이 생각을 하면서 가리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다르다. 결과가 다르다. 그래서 목표가 다르면 결과가 다르다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부산에 가려고 열심히 운전했으니까 부산에 도착한 거예요. 서울을 가려고 목표했다면 서울에 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 정리정돈하시고 우리 아이의 앞길, 정말 공부만 잘하는 아이로 길렀으면 좋겠어. 아니면 인성과 여러 가지 비판적 사고, 공감 능력이 있는 아이로 길렀으면 좋겠어. 목표하시기 바랍니다. 목표하되 주장하지 마세요. 목표하되 주장하지 마세요. 내가 목표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발산되고 아이가 그걸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자꾸 요구해, 주장하고 그럼 엇나갑니다. 엄마 생각은 이래.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 이 정도 해도 아이들이 충분히 그 길로. 왜? 우리 아이는 30년, 40년 클 거잖아요. 30대 때보다 40대가 나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천천히 slow steady wins the race. 천천히 가면서 경기 이기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학습 부진화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서 19년 3월 거예요. 우리 교육과정평가원이잖아요. 여기서 KICE 연구를 했더니 학습 부진 학생들을 전 과목 중 특히 수학에 큰 어려움을 겪고 호소했는데 봤더니 분수를 배울 때 처음 학습 부진을 경험한다고 했어요. 이렇진 않아요. 예, 이것도 아주 극소적인 거지만 어쨌든 분수가 가장 크게 와닿지. 왜? 다르니까. 근데 분수 전에 이미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 1, 2학년이 덧셈, 곱셈, 뺄셈 등을 구체적인 사물로 연산할 수 있지만 분수는 자연수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사물로 연산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학습 부진을 겪는 것으로 분석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조금 제가 평가할 때 문제가 있는 문장이에요. 자, 분수는 자연수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사물로 연산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니고요. 이미 자연수를 할 때 아이들이 이 자연수를 배우는 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수의 변형인 분수에서 마음이 더 무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분수가 문제가 아니고 분수 전의 과정에서 이미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빵꾸.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부산에 갔을 때 우리 거기 유치부 지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원장님의 아이가 너무 수학을 잘한다고 하면서 레벨 1부터 하길 거부한대요. 초4인데, 초4. 그래서 초4하고, 초3인데, 초4 선행을 한대. 그래서 레벨 3부터 해주세요. 안 그러면 계약 안 할 거예요. 라고 원장님이 그러셨대요. 그래서 평가를 딱 했대요. 그랬더니 어때요? 제가 주장하는 양감과 수감, 수학감으로 전환되는 구멍이 빵빵빵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데이터를 딱 보고, 1레벨부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 말이 더 과간이에요. 저는 곱셈 나눗셈은 잘하는데 덧셈 뺄셈은 좀 어려워요. 이렇게 말했대요. 곱셈 나눗셈은 외워서 적용을 잘하는데 자네가 좋은 거죠. 덧셈 뺄셈을 할 때는 감각이 들어가야 돼요. 양감, 수감. 여기서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레벨만 올린 거라는 얘기예요. 자, 어떤 것도 구멍이 나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럼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저는 단연코 양감과 수감을 선택합니다. 자, 양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10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10을 그냥 10이다 이게 아니고요. 10을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걸 정말 유창할 때까지 해주면 이제 높은 수는 낮은 수하고 똑같아. 천자리, 만자리, 억자리는 그냥 일자리로 보여요. 이렇게 되도록 양감, 수감 때 마스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변형, 분수로 변하고 소수로 변하고 미지수로 변하고 함수로 변하고 이런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두 숫자 놀이예요. 수를 할 때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분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나와요. 이걸 어떻게 잘 거칠 거야? 대답인 거죠. 자, 그동안에 우리는 계산을 했을까요? 진정 연산을 가리켰을까요? 자, 인류가 필요해서 고민하고 사고해서 숫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또 연산화 시켰어요. 깊은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차기력이죠. 그죠? 자, 그럼 우리는 계산 방법을 암기시켰을까요? 연산을 가리켰을까요? 고민을 하면서 듣겠습니다. 자, 우리 두뇌로 7세 아이가 우리 유아교육기관을 나온 7세 아이가 이제 1학년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형아가 2학년이었대요. 그래서 엄마랑 시험 문제 틀린 거를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례예요. 자, 문제 읽어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세 자리 숫자는 모두 달라요. 10의 자리 숫자는 8이에요. 100의 자리 숫자는 맞죠? 100의 숫자 거꾸로 내가 해야 되는 거 맞죠? 지금? 이쪽인가요? 100의 자리 숫자? 여기네, 여기. 반대로 보이니까 100의 자리 숫자는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합한 수입니다. 이 숫자, 이 100자리 숫자는 얼마일까? 무엇일까요? 자, 이걸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린아이들이. 그죠? 그래서 엄마도 이해하기 어렵고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이해하기 어려워. 2학년은 두뇌로 안 했어. 그랬더니 우리 1학년 아이가 지나가면서 얼마일까요? 채팅창에 한번 쳐보세요. 답. 얼마예요? 도전. 듣기만 하지 말고 참여를 하시네. 얼마예요? 잘 모르겠어요? 언뜻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 유창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 아이는 지나가면서 그걸 딱 듣더니 981이네.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례가 어떻게 전달이 됐냐면 엄마가 깜짝 놀랐겠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원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랬어요. 그리고 본사로 연락이 온 겁니다. 지사장님 통해서. 자, 8이잖아요. 얘 둘을 합친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요. 너무 유창해서 둘이 합쳐서 이거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냥 9네. 8이니까 1밖에 더 있어요? 9네. 2면 10이잖아. 10. 맞죠? 이해되시는 겁니까, 지금? 이 분위기 너무 썰렁한데? 이해된 거 맞죠? 근데 이걸 아이가 딱 듣자마자 이거 두 개 합쳐서 여기 세 자리만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8이라니까 8이 10 안 되네. 그럼 1이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걸 잘하게 하는 챈트. 어디 갔지, 챈트가? 뒤에 있구나.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자, 10만 들기 놀이에요. 10부터 30까지 하나 둘 셋 넷 9 1 18 27 30 6 45 50 4 63 70 2 81 90 예! 9 6 15 8 7 15 7 8 15 6 9 15 9 6 7 8 30 1 2 3 40 예! 어머, 10이 너무 이상해. 9 6 7 8 30 똑바로. 2 81 90 예! 9 6 15 자, 처음에 양감으로, 그걸 단수나 도트로, 그 다음에 수식으로. 챈트가 3절까지 있어요. 이걸 들으면서, 각인된 거예요. 10만 되는 거 9, 28, 27, 36, 45, 54, 60, 37, 38, 50. 두 개 합쳐서 얘까지 되려고 그러면 10 되면 안 되잖아? 1이네. 끝. 이런 뇌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걸 문해력, 언어력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볼게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8인데 여기까지만 돼야 돼. 넘어가면 안 돼. 그럼 10은 안 돼? 1이네. 981이네. 자,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우리 보통 어떻게 해? 보통 어떻게 해? 여기부터 끊잖아. 이게 왜 안 될까요? 아니에요. 안 가져와도 됩니다. 성부장님 도와주세요. 펜으로 되고, 요걸로 되고, 요거 되고, 요거 되고. 오케이. 됐어요. I solved this problem. 오케이, good. 풀었어. 제가 문제 해결. 오케이. 이렇게 끊고 여기서부터 막 10 받아내리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또 안 되니까 또 끄어. 또 받아내려. 안 되니까 또 끄어. 이거 언제 하고 있냐고요. 그죠? 이거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천자리로 보면 안 돼? 얘는 그냥 잠깐 둬. 없다고 생각해. 1000에서 995. 반대로 생각할까요? 995가 1000 되려면 얼마 필요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인과관계. 그러면 5잖아. 5에 2니까 7이지. 짝대기 언제 긋고 긋다 보면 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자신이 없어져. 틀릴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 정말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 자, 그러면 연습할게요. 네모로 치면 마음이 좀 편한데 X라고 두면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야. 우리는 X라고 두면서 방정식 이렇게 배웠어요. 같은 거예요. 수가 너무나 유창하고 정확하면 방정식으로 변하든 함수로 변하든 그냥 숫자예요. 오케이. 자, 이런 뇌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어때? 뭐예요, 이거? 1이지 뭐. 너무 쉽대. 그걸 물어봐. 자, 10 빼기 9? 같은 문제지? 9에 1이 있는데 10이면 10에서 1 빼면 10에서 9 빼면 이걸 쌍방으로 가리키셔야 돼요. 한쪽으로 가리키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볼게요. 100으로 키우면 어때요? 이제 보는 눈이 달라졌네. 100에서 98 빼기 부담스럽지 않아. 어떻게? 98이 100 되려면 얼마 필요해? 99, 100이네. 맞죠?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럼 102에서 98 빼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그렇구나. 2는 안 쳐다보고 98이 100 되려면 2만 있으면 되구나. 근데 2를 아직 안 따져줬네. 그러니까 4만큼 남겠구나. 2가 더 크니까. 자, 기초훈련 하는 거예요, 어머님들. 자, 이제 우리 애기들처럼 키워볼 거예요. 그래, 내가 이해해야 아이도 이해시킬 수 있어.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배웠는데 아까는 5였다. 이 문제가 그냥 봤으면 너무 어려웠을 텐데 단계를 거치니까 어때요? 쉽네. 자, 2는 안 치고 998이 1000 되려면 2. 그쵸? 2가 있다. 역시 4. 와, 1000자리까지 그냥 암산으로 끝. 좀 우리가 되는데 애들이 안 돼? 너무 쉽게 잘 되지. 자, 그럼 이것도 푼다? 3 차이 나네. 3을 덜 뺐으니까. 그 다음 이거는요. 어머,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다. 아까 10 빼기 9는 1을 했다면
이거 X로 바꾼 방정식 별거 아니다. 이항하지 마. 이항하지 마. 제발 이항하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이게 원리잖아요. 어떤 원리예요? 여러분들 정말 주의할 게 이 는을 가리켜야지, 는. 는이 무슨 뜻이에요? 양쪽이 같다. 이거부터 가리키는 거예요. 뭐 빼기는 가리킨 거니까, 빼기는 아니까 이 같다를 정말 이게 1번이에요. 양쪽이 같아. 그러면 1002가 있었는데 얼마를 빼야 995가 될까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아까처럼 2는 조금 이따 보고 5 빼야 되네. 더 적어지려면 근데 2만큼 더 있으니까 7이네. 계산하지 않고 암산으로 어떻게 했죠? 생각하는 걸로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걸로 끝. 이항하지 마세요. 우린 이항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x를 딱 놓으면 이거 이항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이걸 옮겨야 되나? 이걸 옮겨야 되나? 너무 헷갈려. 그럼 애기들 입장에서 볼게요. 어때요? 저 x부터 여기가 x가 이렇게 있었는데 x를 여기 두면 마이너스 x인데 엄청난 혼동이 있다. 자, 이 마이너스를 넘겨서 플러스로 된다. 왜요? 그냥 외워. 그런 거야.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항이라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원리적이지 않고 그냥 공식을, 풀이 방법을 기억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맨 처음에 가리킬 때 어떻다? 는, 같다. 그것만 가리켜도 분명한 눈이 생겨요. 자, 좋죠? 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두뇌로예요. 볼게요,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잖아요. 어때? 이 또 이해하려고 그러지, 지금. 그냥 보자마자 우리 공식을 암기하는 아이들이 풀이 방법은요. 우리 수학 교수님들이 무조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주면 생각하지 않고 연필로 풀기부터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생각해야죠. 이 문제가 뭔지, 이 문제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풀어야죠. 근데 딱 문제를 받자마자 시간이 모자라니까 막 풀기 시작해. 그게 뭐야? 이항한다. 빼기 3을 한다. 바빠 죽어. 그쵸? 이항하지 마. 이항하지 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다. 자, 분석할게요. 이게 이제 여러 번 해보면 유창해지겠지. 같다. 근데 뭐가 있어? 얘가 같으네. 3은 신경 안 써도 되잖아. 결론 뭐예요? 36x가 180이구나. 끝. 맞죠? 3은 15하고 가깝잖아. 그러니까 18하고도 가깝지. 근데 6을 하면 안 되니까 5네 뭐. 5죠? 3, 5, 15에 6, 5, 30이잖아. 이게 다 암산으로 가능한 거예요. 수랑 친하니까. 그죠? 이거 같잖아. 연필로 이항하고 쓰고 지우고 시간이 모자라. 우리 고등학교 가서 그 1등급 아이들이 가장 호소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모자란 방법으로 배워서 그래요. 시간이 모자란 방법으로 배워요. 이항하지 마. 이항 가리치지 마. 아셨죠? 는부터 가리켜. 이게 문해력이에요. 이건 숫자와 어떤 기호로 의미 전달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걸 또 말로 풀 수 있잖아요. 36개의 어떤 것과 어떤 배수로 뭐가 있는데 3개만큼 더 있는데 그걸 모두 합쳤더니 183개가 됐어. 그런데 그 어떤 것은 어떤 걸까? 얼마일까? 이렇게 말로 풀면 이게 또 문제잖아요. 긴 논술 문제. 근데 그걸 딱 줄이면 그냥 이건 거잖아요. 공식.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네. 원리만 봐도 돼. 제발 원리부터 가르쳐. 그쵸?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쉬운 거부터 가요. 9, 9, 81이네? 네, 요거 외우는 건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9가 9개 있는 게 이미지가 떠요? 제가 매일 얘기하지만 시각화를 해야 돼, 시각화. 9가
1 부족한 10에서 1 부족한 9가 뜨냐고 이렇게. 그게 9개가. 이게 눈에 그냥 딱 보여야 돼요. 이렇게 보이게 배워야 돼요. 10에서 1 부족한 9가 쫙 9개 딱 81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10이 없는 거잖아. 이 9만큼 없는 거잖아. 9만큼. 10 중에 1씩 부족하니까 9만큼 없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공식화할 때 좀 사용을 잘 해주려면 이때부터 이렇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변형 한번 해볼게요. 시계 변형이에요. 9가 9번이 있는 게 아니고 더 쉬운 10개 있는 걸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럼 쉽잖아요. 10이 9개가 있으면 되고 9가 10개 있으면 되고 그쵸? 자, 근데 한 번을 더 했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한 번을 빼면 되지. 그쵸? 9번 있으라고 했으니까 10번 했으니까 한 번 빼면 되잖아요. 그 90에서 한 번 빼는 건 덜 부담스럽다. 그쵸? 자, 이거를 한번 X로 적용을 해볼게요. 9를 몰라.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원리를 딱 볼게요. 어떻게 해요? 같다고요. 81이겠네 얘는. 그죠? 어떤 게 10개 있고 어떤 게 1개 있으면 이게 81이라는 거야. 그럼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10x로 보는 거잖아. 우리 곱하기를 빼버리면. 그쵸? 빼기 뭐가 한 번을 빼. 그럼 그냥 봐도 90에서 9 빼도 되고요. 더 큰 수를 말한다 그러면 더 크게 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수치가 빨리빨리 이해가 된다 그러면 x가 들어간 문제 부담스럽지가 않다. 다 똑같은 숫자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99로 키워볼게요. 99 곱하기 9는 우리 머리로 계산 안 했잖아요. 근데 좀 아까 한번 풀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99를 9번이 아니고 10번이라고 보면 한 번을 빼면 되겠다. 곱하기로 안 하고 제가 그냥 빼는 걸로 바로 했어요. 9로. 더 편하죠?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여기다 0만 붙이면 돼. 990에서 9 빼는 거니까. 그죠? 이거는요. 99 곱하기 99는요. 똑같네. 이렇게 편하게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숫자를 정확하게 느끼고 있다면 내가 숫자 양감, 수감이 정확하면 걔를 변형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변형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예쁘게 만들어서 써먹어요. 우리 고등학교 수학선생님께서, 저 고등학교 때 수학선생님께서 굉장히 재밌게 가르치셨어요, 수학을. 예쁘게 만들어서 씌어먹어. 이쁘게 만들어 씌어먹어. 이거를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 복잡하게 풀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해라. 그 말인 겁니다. 간단하게. 저 기대주였잖아요, 정말. 우리 수학선생님이 애장, 수제자. 자,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거 당연하지, 이제. 너무 쉽지. 이제 보이지. 답을 쓸 수 있다. 그죠? 여기서 빼기, 이것만 하면 되죠. 자, 이 문제가 뭐라고요? 여기서부터 걸려. 어떻게 걸려요? 빼기를 못해, 빼기를. 아까 그 애처럼. 곱셈 나눗셈 잘하는데 덧셈 뺄셈을 못하겠어요. 그럼 답은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부터 끊고 일반 또 10하고 또 계속 또 이러지 말자.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보자 그냥. 얘 999를 빼는데 누구랑 친하다고? 1000하고 친하잖아. 그 1000을 봐. 어떻게? 999가 1000 되려면 얼마 필요해? 1. 오, 1이네. 그러면 1000 줬잖아. 그럼 여기 8이네. 맞죠? 그럼 정답은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99만 8001이네. 자, 중간에 00 있는 걸 또 못 읽어요, 애들이. 그래서 0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 0은 없다, 0은 0은 없다, 0은 소리 없다. 이걸 정확하게 넣어줘야 아이들이 활용하죠. 그러니까 99만 8001이네. 유창하면 안 해도 되지. 99만 8001 맞죠? 정답일까 볼게요. 그러네. 자, 그러니까 눈을 바꿔주자. 보는 눈을 바꿔주자. 자, 큰 수와 친해져야 돼. 그리고
큰 수, 은혜롭다, 진짜. 그쵸? 낮은 수, 작은 수를 정말 잘 배우잖아요. 유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툭툭툭툭 나오면 큰 수가 보이는 거거든요. 당연히.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합차 공목을 좀 볼게요. 우리가 아까 그 친구가 말한 것처럼 곱셈, 나눗셈은 잘하는데 덧셈, 뺄셈을 못하면 안 되는 이유. 이 합차 곱목은 같은 거예요. 합차 곱목은 하나의 원리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볼게요. 얼마예요? 그죠? 이 2를 더했더니 4예요. 4에서 빼면 2예요. 2가 몇 번 있어요? 2번 있어요. 2를 반으로 나누면 양쪽에 2가 되네요. 같은 거. 합차, 곱, 목. 같은 원리예요. 이걸 따로 가르치시면 안 돼요. 동시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물론 5세, 6세 이런 아이들은요. 곱, 목에 대한 개념 이해가 어렵죠. 배, 반반 어렵잖아요. 그런 것지만 손가락으로 가르쳐서 이해를 시키시면 아이가 들어가는 거라는 눈으로 보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니까 언어적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만 푸는 아이들의 맹점이 뭐냐면 나누기를 볼게요. 4 나누기 2는 답이 뭐예요? 4 나누기 2는 답이 2잖아요. 자, 근데 4 나누기 2는 2가 양쪽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2번. 그냥 답이 2라고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4를 둘로 나누면 2씩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개념이 없어요. 문제풀이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결론 그냥 2만 남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35년 동안 아이들 가리킨 데이터예요.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말로 풀어서 물어봐요. 그럼 6, 좀 큰 수가 있을 수 있어요. 6 나누기 2는 답이 얼마야? 3, 잘해요. 그럼 그 뜻이 뭐니? 6을 2로 나눠서 3이 됐다는 그 뜻은 뭐니? 말로 설명해 줘봐. 10 중에 10이 대답을 못해요. 처음 만날 때.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것이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공부하면서 원리를 터득해야 돼. 저학년들은 정말 행운하죠. 볼게요. 동수 갑니다. 동수 챈트 하나 둘셋넷 112 214 336 448 550 먹고 6, 6 12 7 14 88 16 9 18 10 20 예! 오, 손에 5 먹었어. 1 더. 와, 창의적이야. 그쵸? 이걸 숫자로 6 보고. 12 214 자, 336 볼게요. 448 3절. 50 6 12. 그쵸? 뱃속에 5 먹은 5. 파란색. 파란색. 하나 더. 이거든 상관없겠지. 하나 더. 5, 1, 6. 5, 1, 6. 5. 뱃속에 있는 거 기억할 수 있어요? 선생님한테 먹은 거 보여주세요. 뱃속에 이만큼 있어요. 만나면 5 만나면 남는 거는요. 자, 그럼 제 문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걸로. 2x 플러스 2y는 12예요. x와 y를 구하시오. 2x 플러스 2y는 12예요. x와 y를 구하시오. 자, 수를 정말 잘해야 돼요. 수를 정말 잘해야 돼요. 자, 우리가 3학년,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성적이 좋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잘 배운 게 어디로 가요? 네, 동수 챈트, 우리 10배수 동수가 있고 100배수 동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양감이 부족할 수 있고 시각화가 부족할 수 있어요. 시각화. 다른 거 많이 배운 아이들은 훨씬 더 시각화가 안 돼요. 왜요? 자꾸 문제만 풀어대니까 눈을 들어서 시각화를 해. 여기 이미지를 띄워봐. 안 돼. 뇌 한쪽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수를 이제 손가락 뿅뿅 놀이로 배워서 동수를 익힌 아이들은 10배수, 100배수, 1000배수가 쫙 하나의 그림으로 떠야 돼요. 이게 어디로 연결돼? 구구단은 정리만 하는 거지 구구단부터 암기 절대 시키시면 안 돼요. 곱셈 구구를 외우는 순간 원리를 모르고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각화를 하지 못하고 구구단을 외운 친구는 아까 그런 소리를 해. 곱셈은 잘하는데 덧셈 뺄셈을 못하는 거지. 답은 뭘로 나오는데? 모든 계산에서 답은 덧셈과 뺄셈이 마지막이에요. 이걸 못하면 안 돼요. 그쵸? 자, 그러면 볼게요. 배배놀이잖아요. 동수를 만나는 건 배 반이잖아요. 그쵸? 배, 두 배, 반. 그러면 그것의 원리가 원주율까지 가죠? 원주율 이상으로 함수, 미적분까지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저학년이 배울 수 있도록, 저학년이, 우리 뭐 고학년인 고학년 부분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레벨로 말하자면, 고학년들이 배우는 부분을 넘어가려면, 이해하려면 반드시 시각화가 필요해. 우린 나이가 필요가 없어요. 6세만 오면 6세에서 더 빨리 가는 거고 더 훨씬 이 뇌교육이 잘 되는 거고요. 2학년, 3학년이 와도 전에 그렸던 그림 지우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말을 잘 들으면 빨리 되는 거겠죠. 보라는 거 보고 들으라는 거 듣고. 그렇지만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쑥쑥쑥 어린 연령에도 중등 과정을 마칠 수가 있어요. 보통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 3학년인데 5학년 거 선행해요. 이거 자랑인데 별로 자랑 아니고요. 5학년 때 뭐 나와? 그냥 계산, 연산 나오는 건데. 그죠? 우리 아이들이 연산의 달인인데 그게 아니고 시계 변형을 잘해야 돼. 시계 변형. 그걸 잘하려면 벌써 2학년, 3학년 저 1레벨, 2레벨에서 이미 그게 장착이 돼야 3레벨, 4레벨로 우리 수준의 3레벨 거기 가면 벌써 시계 변형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년으로 구별하지 말자. 아이들이 원리를 얼만큼 터득했는가. 이게 중요하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또 보는 눈. 곱셈이에요. 이런 거 할 때, 제가 여기 이렇게 친절하게 쪼개서, 뭐 오늘 제가 설명하는 방법만 방법이 아니고, 이 문제를 푸는 건 정말로 많은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 제가 이제 예만 들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배반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44를 볼 때, 나는 25 보면 우리 막 숫자가 친한 게 떠오르잖아요. 이게 숫자가 유창하면 친한 숫자가 막 그림으로 떠. 그쵸? 자, 그런데 여기 44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25가 4배가 있으면 4번이 있으면 얼마야? 와, 보인다고요? 그쵸? 이 너무 쉽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먼저.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25가 4번이 있잖아요. 그죠? 25가 2번이면 50이고 그럼 100이고 2번 더 있으면.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풀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쓰는 거 안 해도 된다. 곱하기 25 써서 밑줄을 긋고 하나씩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양감으로 끝. 이거 양감이잖아. 이거 양감이에요. 그쵸? 25가 40번 있으면 1000이잖아. 25가 4번 있으면 100이라는 게 명확하면 0만 붙여. 그죠? 그리고 더해서 더하는 거 정답은 중요치 않아요. 정답은 그냥 나오는 거야 원래. 고민하지 않아. 자, 그러면 100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볼게요. 100을 나누면 50이죠. 50을 나누면 25죠. 25가 4번 있구나. 그럼 100이구나. 이거가 그냥 우리 아이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양감으로. 그쵸? 이 공식으로 외울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네, 50으로 볼게요. 50으로. 20으로 50으로 봐. 에이? 그럼 2배 본 거네? 그럼 얼마야? 더 쉽잖아. 왜 2배로 볼까요? 이거 4, 5, 20은 너무 쉬우니까. 그죠? 4, 5, 20은 너무 쉬우니까. 50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2배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배 했으니까 2배로 나누면 되잖아. 그죠? 우리가 양감과 수감이 잘 된 친구들은 20으로 그냥 50으로 본다고. 그리고 내고 나누기 또 하면 되지. 근데 일반 아이들이요. 이 문제를 이렇게 방법을 알려줬어요. 공부를 꽤나 잘한다는 아이한테 이제 우리 원으로 들어왔길래 우리 교육원이 있잖아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하러 이렇게 해요. 밑으로 하고 이렇게 한 번에 하면 되지. 이걸 왜 곱하고 또 나눠요. 그죠?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자, 그래서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써요? 생각의 힘이 달라. 맞다, 맞다. 생각의 힘이 달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아이 생각하면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생각하는 힘이 달라. 맞아. 그쵸? 자, 그럼 이제 수의 배반놀이 한번 해볼게요. 금방 했던 배놀이였잖아요. 2배 했잖아요. 자, 그럼 이 문제를 딱 보고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야, 어렵다. 곱하기 35 밑으로 하고 하나하나 계산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의 힘. 쉽게 하고 싶어. 근데 35가 있네. 자, 그럼 35는 2배 하면 70. 요게 좀 간단해 보인다? 얘가 2배 하면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는. 얘를 2배로 했으니까 곱하기 원리는 얘를 반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 답이. 맞죠? 하나를 2배로 봤으면 나머지는 반으로 보면 답이 같겠지. 자, 그러면 더 간단해. 답이 그냥 암산으로 막 나올 것 같아. 맞죠? 자, 그런데 이걸 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가볼게요. 얘를 또 2배로 볼 수 있네? 얘를 또 반으로 보는 거죠. 원리가 같잖아요. 그렇죠? 얘를 2배로 보고, 얘를 반으로 보고, 얘를 2배로 보고, 반으로 보고, 또 가도 되지. 얘 2배로 보고, 반으로 가고, 얘가 4가 2가 되는 거니까 2가 1이 되는 것까지 2번 더 할 수 있네? 그럼 얘가 얼마야? 답이 나오겠네. 2240.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배반놀이만 해도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쉽게 계산하고 싶은 거, 나 560하고 4가 제일 쉬운 것 같아. 아니면 32 곱하기 70이 제일 쉬운 것 같아. 아무거나 하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과서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페이지는 준비를 안 했는데 교과서가 이미 두뇌로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문제를 다양한 전개식으로 표현하는 게 초등학교 3학년에 나와요. 그것도 아주 꽤 까다롭게. 이걸 해결을 하려면 1, 2학년 전에 수랑 엄청나게 친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공식으로 외울 수도 없는 겁니다. 전개식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정리정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16하고 140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요? 한눈에 그냥 보고 12, 20개네. 그냥 뜨잖아요. 보이시나요? 12, 그쵸? 12, 16개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16개. 그리고 어때요? 4개 더 있다는 거잖아요. 4번이. 한 번에 20개. 2000이네. 6, 4, 24. 0 붙여. 이것도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런 다양한, 이 문제를 푸는데도 한 10가지도 넘게 나오겠어요. 10가지가 뭐야. 자, 그러니까, 자, 암기식이 아니라는 것은 규정이 없어요. 원리는 있는데, 뭐로 해? 이런 규정이 있으면 안 돼요. 뭐, 3가지다. 우리 어떤 3가지 방법이 있어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이러잖아요. 무슨 원리 이러면서. 그걸 그렇게 테두리를 규정 짓는 순간 아이들은 어떤 것도 공식이 되는 거고요. 그 공식을 다 외워버리면 이제 생각을 안 해요. 이래서 규정보다는 원리를 가리키고 토론식 수업을 하는 게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좀 누가 난 이런 식으로 풀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지금 어쩔 수 없이 제가 일방적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너무 열심히 적지만 마시고 어찌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지. 우리 해밀 유치원 강태희? 강태희 어머니? 아, 공부 너무 열심히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시킬까봐 지금 안 쳐다보고 막 눈길도 안 주는 거 봐. 네, 그 마음의 부담을 알면서 예, 풀어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를 볼 때는 나름 한 자릿수다 보니까 어렵지 않아. 근데 좀 더 쉬운 방법 볼까요? 저는 어려운 걸 진짜 싫어해. 그러니까 무조건 어렵게 보이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예쁘게 해서 씌워먹어.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 무조건 쉽게 보는 거야. 275를 250과 25로 보면 오우 마음이 좀 편한 거 아니야? 그리고 250이 갑자기 500으로 보이고 25가 50으로 보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자, 근데 앞에서 풀었잖아요. 어떤 거? 어머님들을 위해서 기초훈련 다 했어요.
4랑 친하다. 4. 25가 4번 있으면 100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뜨면 답이 툭툭 나오네. 그쵸? 근데 2배 더 있다. 답 낼 필요도 없잖아, 이제. 그죠?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6, 20, 28, 16, 56, 뭐 40 해서 내도 돼요. 그러나 전개식, 지금 21세기에 바뀐 교과 과정에 다양한 방식의 전개식을 뽑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려면 다시 처음부터 가요. 다시. 그쵸? 자, 지금은 이 정답말을 구하는 게 아니고 너의 전개식을 써라. 예요. 오케이. 자, 누구랑 친해? 생각해. 숫자가 누구랑 친한 거야, 도대체? 이 상황에서 25는 4랑 친하니까 얘를 좀 이렇게 변형하면 안 될까? 이런 두뇌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뛰어난 두뇌예요. 그쵸? 자, 전에도 제가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정말 너무 아킬레스건이야. 저 1등급들한테. 전교 1등도 이 문제를 푸는데 난해하다고. 두뇌로 안 배우면. 근데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풀잖아요. 이 어느 세월에 정답을 내요. 이건 풀어도 틀려요. 정확성이 없어요. 자, 이럴 때 1타 강사들이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풀다가 못 풀겠으면 0이나 1 써. 이게 수능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노하우예요. 왜요? 답은 복잡치 않아.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내지 않아요. 결국 원리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심플한 걸 꼬아놨을 뿐이야. 그러니 답은 0이나 1을 써라. 그러면 25%는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이 아니고 25% 정도는 맞는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답 사이를 0인데 1 쓰고 1인데 0 쓰고 그러면 25%도 안 되겠지. 그렇죠? 자, 결국 이 답은요. 1이에요. 자, 풀러 가겠습니다. 자, 누구랑 친해? 숫자를 보는 거예요. 계속 25 봤잖아, 우리가. 25를 나누면 125, 이게 125가 되겠네. 그죠? 5를 나누면 25가 되고, 누구랑 친해, 누구랑. 자, 친한 거 보자. 근데 64가 얘만 왜 자연수야? 나머지 다 소수인데. 여기 힌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5를 보면서 4분의 1인 애가 떠올라야 돼. 얘는 2분의 1이네. 그냥 보면서 수치가 얘는 8분의 1이네. 그죠? 그러니까 친한 애를 딱 뽑아내는 거예요. 친한 애. 얘는 8분의 1이잖아. 얘는 4분의 1이잖아. 그쵸? 얘는 2분의 1이잖아. 분수를 재밌게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지워볼게요. 이제 안 지워도 되지, 뭐. 그치? 누구랑 친해? 생각해. 반드시 생각하는 시간을 줘야 돼요. 반드시 생각하는 시간. 공식은 막 외워. 그 공식이 여러 개면 더 복잡해. 무조건 공식으로 암기하는 거야.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뭔가를 원리를 알려줬으면 너의 머리로 생각해서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그냥 풀어봐. 틀려도 괜찮아.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그죠? 오케이. 너무 길어지는데. 시간이 모자라신 분들은 중간에 가셔도 되고요. 아니다. 끝까지 가시려면 좀 더 12시가 넘을 수도 있겠어.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자, 16 곱하기 18이에요. 얘랑 제가 이제 전개식을 좀 바꿔볼게요. 중간에 17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평균이잖아요. 평균. 그렇죠?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16은 17에서 1 작은 수지, 18은 17에서 1 큰 수잖아요. 옛날에 내가 풀어줬던 거 다시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중간에 곱셈 했으니까 이렇게 제곱이 되잖아요. 2번 곱했다. 제곱. 그쵸? 이 제곱 가리키는 것도 정말로 말로 잘 풀어주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2번 있는 거는 크게 쓰고 2번 곱하는 거. 어떤 숫자를 2번 곱하는 거는 위에다 쬐끄맣게 쓰는 거야. 이걸 원리로만 알려주면 애들 제곱도 금방 해. 이렇게 풀잖아요. 그쵸? 맞죠? 그러니까 이걸 문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공식이잖아요. 이거 무지하게 외웠죠. 결국 우리가 외운 그 많은 공식은 다 뭐다? 숫자였구나. 그러니까 숫자를 잘 배워야 돼요. 정말로 다양하게 배워야 돼요. 자, 이거 17 곱하기 17 하루 해 다 가면 안 된다. 그쵸? 오케이. 자, 이제 분수는 원래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얘를 분석해야 돼. 이 나누기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제 나누기는 이제 어느 정도 대화가 됐다고 치고, 이거를 다른 모양으로도 쓸 수 있어. 그냥 분수를 얘를 3분의 1이라고 써.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다른 모양으로 좀 더, 단순화시킬 수 있어. 심플하게, 쉽게, 예쁘게. 왜? 복잡하게 막 늘어놓으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렇게 바꾼대. 응? 요렇게. 3분의 1. 자, 그래서 얘의 의미가 이런 거야. 1을 나누는 거야. 응? 1을 나누어라. 몇 개로 나누냐? 이거 의미. 1을 요거 하는 건 나눌 분자야. 나눌 분. 수를 나누어라. 분수. 1을 나누는 거야. 3개로. 1을 나누는 거야. 3개로. 똑같네. 그치? 두뇌로 3개로. 맞죠? 분수의 의미 원리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3분의 1이라는 모양으로 바뀌는 그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어요. 아까 그 부진아들이 겪는 건 이걸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이 이해 가능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부진아라고 하는 아이들도 머리가 나쁘지 않아. 진짜 학업을 못할 정도로 머리가 나쁜 애들은 몇 명 없다고요. 제가 35년 동안 가르쳐보면 정말로. 그래서 아이가 이해하도록 설명하면 다 잘해. 왜? 나 이거 이해하는구나. 이 선생님이랑 했더니 나 이해 너무 잘해. 그때부터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 사례가 여기 있어요. 저는 부끄러운, 안 부끄러워 지금은. 4학년 1학기까지 거의 학습 부진하였어요, 제가. 왜요? 선생님이 어렵게 가르치니까. 재미가 없어. 운해영이었던 거예요. 너무 재밌어. 저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꾸 재미없게 가르치는 거예요. 안 들어. 성적이 나빴어요. 4학년 2학기 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수학원을 가는 거예요. 저 따라갔어요. 근데 걔는 금방 그만두더라고. 워낙 공부를 잘하는 애였어요. 그게 필요 없다고 느꼈나 봐. 그래서 저는요. 갔더니 자꾸 칭찬하고 아이스크림을 주는 거야, 선생님이. 너 너무 못하니까 너 여기 앞에 와. 그래서 꼴밤 때려가면서 가리키고 갈 때는 아이스크림 물려서 내일 또 와야 돼, 너는. 내일 또 와야 돼. 그러면서 하루 이틀 가는데 제가 아마 이게 엉덩이가 좀 무거웠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선생님의 칭찬에 그냥 속아 넘어갔던지. 그때부터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6학년 때 제가 탑 클래스에 들어갑니다. 6학년 때. 4학년 2학기 때 시작했는데 6학년 때 탑이 돼요. 중학교 1학년 때 한일전에서 1등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금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4학년 1학기 때까지 우리 엄마의 마음은요. 내가 막내로 자라갖고 관심이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공부하라 소리를 1도 안 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건강하면 오케이. 너는 됐어. 너는 아무것도 안 바래. 다행히 이래서 제가 저의 모습으로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손을 많이 대시면 안 돼요. 적절히 대셔야, 정말 스마트하게 대셔야 돼요. 부모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스폰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인생에 한 분의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만 만나도 성공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한글 깨칠 때 이해 못한다고 나머지 공부시키는 우리 선생님, 수학원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인생의 멘토, 정신 멘토 계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오늘에 온 거예요. 정말 귀 좋아야 돼. 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 원리, 우리 아이를 가르칠 때, 우리 어머님들이 선생님이 되실 때 정말 이 일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머님들도 가정에서만 계시지 마시고 배우세요. 너무 재밌잖아요. 뭘 많은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고 우리 동네 아이들 품앗이 하세요. 가르치시고 내 아이도 알아야 길을 터줘요. 네, 강요하지 마시고 길만 터주시면 갑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더하기가 2개가 있네요. 근데 누가 생각한 거예요. 짝대기 2개를 더해놓고 이거 더하기라고 약속을 시킨 거죠. 그죠? 짝대기 2개 더했으니까 더하기잖아. 자, 그럼 여기서 하나를 빼면요. 빼기가 되네요. 근데 더하기가 여러 번이 있어. 자, 이거 더하기를 여러 번 하는 게 너무 귀찮아.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예쁘게 해서 씌워먹을까? 어떡하지? 그래서 머리를 썼어. 엄청 쟈머리겠다. 그죠? 살짝 돌린 거야. 돌려놓고 얘는 더하기를 여러 번 한 거야. 라고 약속을 시켜요. 전 세계인이 이 약속을 믿고 똑같이 써. 위대하다. 그죠? 결국 약속을 이해해야 돼, 수학은.
모든 건 약속에 약속을 안 지키면 인생이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약속 지켜야 됩니다. 약속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제 오래 살아서 본인이 옛날에 진 잘못이 죽기 전에 나타나. 절대 약속을 지켜야 돼. 자, 그리고 약속 지켰어. 우리가 9를 9번 더할 때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너무 귀찮아서 곱하기라고 약속하고 9라고 쓰면 9가 9번 더한 거하고 같은 거야. 넌 9를 9번 더할 거야? 곱하기 9 할 거야?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학습 부진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도 저 곱하기 9 하겠습니다. 라는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요. 근데 이 시간을 안 주잖아. 애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선택할 그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기 바쁘지. 그죠? 오케이. 곱하기 그렇게 탄생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야. 이 쟈머리. 그죠? 그리고 빼고 또 빼고 빼고 또 빼고 똑같이 빼야 돼. 계속 똑같이 빼야 돼. 어우 귀찮아라. 그래서 빼기를 여러 번 해. 그치? 나누기. 그리고 이게 분수의 변형이잖아요. 이게 숫자면 딱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한 얘가 1이고 얘가 3인 거잖아요. 어떤 숫자를 나누는 거, 나누기. 뭐가 달라요? 이게 이렇게 쉬운데. 그죠? 어떤 숫자를 나누는 거잖아요. 이미지 시각화. 주면 아이들이 뭐래요? 우와, 대박!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누군지 중요하다. 스승이 누군지가 중요하다. 오케이. 원리는 하나예요. 우주의 원리도 하나예요. 그 우주의 원리가 자꾸 여러 가지로 변형되고 사용될 뿐이에요. 이 우주의 원리가 하나라고 느끼는 이 두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학은 약속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 분수 또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이거 의미 파악을 해야 돼. 우리 이거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하지? 일반인들은 얘를 통분을 한다 또. 곱하기로 하고, 9분의 1로 하고. 그죠? 막 이렇게 배웠잖아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고, 분수로 해가지고, 그럼 또 이제 곱하기를 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나누고, 그죠? 한다고. 또 얘를 또 어떻게 해요? 곱하기 19를 해서 이쪽으로 올려서, 전체 숫자를 또 나누기 9를 한다? 와, 이거 진짜 몹쓸 선생님이세요. 자, 원리만 알려주시면 돼요. 원리만. 자, 이게 뭐라고요? 27번 있는 거잖아요. 27번 있는 거. 그렇죠? 그걸 알려주시면 되고요. 이 나누기가 뭐예요? 나누면 되지 그냥. 얜 자연수잖아. 자연수만 나눠. 자연수만 나눠라. 어떻게 나눠? 자연수 나누는 거 쉽잖아요. 통분하지 마. 그냥 나눠. 그죠? 나는 그냥 나눠 여기서. 끝! 끝! 통분하지 마. 그냥 나눠. 알겠죠? 오케이. 자. 원리를 접근해야죠. 누가 더 커요? 어느 것이 더 커? 이런 건 쉽죠? 8등분, 8개로 나눈 것 중 7개. 9개로 나눈 것 중 7개. 어떤 게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덜 나눴으니까. 그죠? 자, 이거는요. 이제 멘붕 들어간다 또. 통분하지 마. 통분하지 마. 어우, 통분하지 마. 어떻게? 모든 것은 같은 조건을 만들어주면 돼요. 같은 조건. 어떤 부분을 같은 조건을 만들고 비교하면 끝. 그쵸? 어떤 조건을 같은 부분으로 만들어주고 비교하면 끝. 그 얘를 같은 조건으로 딱 봐도 얘가 쉽잖아. 제일 9하고 18. 딱 2배네. 얘를 같은 조건으로 만들고 분모를 딱 보면 누가 더 커? 그쵸? 얘가 더 숫자가 크다고 얘가 더 크다고 하는 사람 있어 없어? 그러면 안 되지. 그쵸?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야지. 어느 한 조건을 같게 만들면 되는 거지. 왜? 비교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들 어떻게 가르쳐요, 이거를? 또 통분을 해서 2개 곱하고 해가지고 그 곱한 걸 또 곱하고 곱한 걸 또 곱하고. 와, 나쁜 선생님들이야. 정답과 점점 멀어진다. 그죠? 자,
마지막 이제 왔어요. 아우, 그래도 뭐 많이 늦게 안 끝나네. 자,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요 문제 어떻게 풀까요? 어렵지 않잖아. 이항하면 끝 답이 나와. 보통 우리가 풀 때 요렇게 이항해서 마이너스하고 우리는 이항의 의미를 알고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항을 하지. 그것도 수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덧셈을 뺄셈으로 한다. 근데 왜 그런지는 또 몰라. 그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질문을 하는 건 생각하는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항하지 않고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의 핵심이었어요. 이항하지 마, 통분하지 마. 그렇죠? 이 부분만 제가 잡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수하고 친하자. 큰 수하고 친하자. 수를 잘 활용하자. 그게 제 오늘 강의의 키였어요. 자, 그럼 이항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 제가 오늘 핵심이 뭐예요? 그냥 원리 접근이잖아요. 같다. 그럼 조건을 같이 만들어 보라고. 같은 조건으로 만들어 볼게요.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5x를 4x 플러스 x로 했어요. 1 빠진 건 아시죠? 4x 플러스 x로 했어요. 그렇죠? 그게 같은 거잖아, 얘랑.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같잖아요. 끝! x는 7. 보이시죠? 괜찮아요? 아, 이럴 때 좀 박수 쳐주면 안 돼? 이럴 때만 이런 거 날려줘야잖아요. 그래, 거제지사 장항아. 이런 거 해주면 엄마 좋아. 그래, 내가 기분이 좋지. 너무 집중하시는 거지? 이루의 어머니. 그쵸? 집중해서 그러신 거죠? 싫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그래, 웃음인. 네, 감사합니다. 네.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어른인 저도요, 강의를 할 때 이런 느낌이 들어. 나 잘하는 걸까? 이런 느낌이 들어. 애들이 얼마나 불확신, 내 자신의 불확신. 나 지금 잘하는 걸까? 그래서 칭찬이 되게 중요해. 애들한테도 늘 한 가지를 했고 결과를 냈으면 엉뚱한데 칭찬하시면 안 되고요. 냈으면 와, 눈 좋아. 어떻게 들었어 그거? 어떻게 봤어? 특별한 눈이야. 특별한 귀야. 우리 지금 귀하고 눈 훈련이잖아. 엉덩이 무겁고. 그죠?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칭찬하지 마세요. 공부 잘했네. 점수 높네. 너 날씬해졌는데 이거 말고 노력했구나. 선생님 말씀 열심히 들었구나. 와, 눈이 너무 좋은데? 너 눈으로 보고 알아본 거잖아, 그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칭찬하셔야지 결과를 칭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 결과가 나쁜데 지난번에 95점 맞았다, 이번에 90점 맞았으면 혼나겠다. 딱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노력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력했잖아. 너 충분히 노력했지. 노력을 덜 했으면 너가 반성하고 노력했으면 괜찮아.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 얼마나 훈훈해. 아이가 응원을 받았잖아요. 응원을 받았으니까 다음에 또 노력할 마음이 든다. 혼나기 싫어서 노력하는 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 눈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싶고요. 답은 중요치 않아요. 답 안 내. 자꾸 답이 얼마냐고. x는 7이라고. 자, 수의 성질을 먼저 가르쳐라. 수의 성질을 먼저 가르쳐라. 자, 우리, 유치부가 남았네요. 제가 이제 유치부라기보다는 맨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뇌가 사용되는 부분이 아주 국소적이에요. 그냥 암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더 하고 그래서 아주 국소적이어서 눈을 쓰라거나 귀를 쓰라거나 마음을 쓰라고 그러면 굳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어해요. 뭘 자꾸 보라고 그래. 문제 이렇게 공식 가르쳐주고 문제 내고 빨리 난 정답 잘 낼 수 있는데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5, 6학년 사춘기 아이들이 오면 막 선생님들한테 짜증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 과정을 안 해도 돼요. 이걸 특별한 과정으로 별도로 뗄까 생각도 합니다. 제가 지금 통합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때 배우시면 돈 절약하실 수 있죠. 지금 메타인지 창 활성화 트레이닝을 별도로 과금을 안 하고 한 곳에 묶어놓은 훈련인 겁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이게 길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과만 3초 볼게요.
오케이. 3초 봤어요. 자, 이제 금방 본 사과를 눈앞에 여기다가 띄울 거야. 여기다가 다 그대로 그릴 거야. 눈으로 그릴 거야. 금방 본 거.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림을 다시 생각하게 돼요, 애들이. 그리고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요. 빨간 사과 한번 어디 있었어? 여기 그려봐. 손으로. 어우, 잘했어요. 어우, 잘했어, 우리. 신승희님, 너무 잘하네. 파란 사과 어딨어? 여기 있었어? 우와, 눈 좋아. 눈이 진짜 정확하구나.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 눈을 진짜 부릅뜨면서, 불아린다고 할 뻔했어. 눈을 부릅뜨면서 모든 걸 막 눈으로 빨아들여 막 이렇게 한다고 애들이. 자, 그럼 빨간 거, 파란 거 여기 있었어? 와, 대박. 자, 그런데, 사과 위에 뭐가 붙어 있었다? 봤어? 못 봤어.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보면 돼. 그럼 다음 시간에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쵸? 자, 근데 봤더니 뭐가 있어요? 뭐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금방. 오, 한눈에 잡혀.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거의 눈이 쭉 하고 거기로 가죠? 잎사귀가 있었어. 와, 잎사귀 붙어 있구나, 사과에. 근데 하나가 있고 2개짜리가 있어. 2개짜리는 어떤 사과였어? 못 봤어. 계속 디테일하게 들어가줘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금방 그 그림이 눈앞에 있는 듯 완벽하게 내 눈앞에 재현시켜요. 애벌레도 띄우고 애벌레 눈알 하나가 있는 거 주름 몇 개까지 탁 여기까지 쫙. 이게 창 활성화 훈련이에요. 어설프게 하면 안 되고, 자, 어설프게 안 하고 진짜로 하면, 그렇게 가면 이게 26장이에요. 26장의 카드를 한 번에 띄울 수 있어요. 사과 다음에 뭐예요? 아이 다음에 고양이, 강아지 있다고요. 우리가 카드가 있죠? 어머님도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5장만 띄워볼게요. 사과, 애기, 고양이, 강아지, 그 다음 뭐예요? 코끼리예요, 우리가. 그냥 다 봤다고 치자. 그럼 사과, 다음 카드. 한 번에 꺼내보려면, 이 질문을 받고 꺼내보려면 앞에 카드가 반드시 떠야 돼요. 처음에는 다음 카드만 띄우겠지, 우리가. 사과 다음 카드. 너무 잘하니까 다음 카드. 5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띄우는 거니까. 그런데 다음 카드를 선생님이 질문했어. 오, 내가 빨리 생각해야 되겠지. 다음 카드. 4번째 카드. 거꾸로 2번째, 거꾸로 3번째. 아이들이요, 이 창을 딱 띄워놓고 내가 보듯이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창 활성화 26장이 한꺼번에 뜰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지고 나와. 탁. 자, 이거를 하면 이제 당연히 그 뒤에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뚫릴 수 있어요. 초록색 때문에. 숫자도 여기다 띄울 수 있죠. 금방 본 숫자. 자, 시작. 7 더하기 3은 10이라고 띄워보자. 여기다 22 띄워. 25 띄워. 125 띄워. 2225 띄워. 139,765 띄워. 다 가능해. 139,675가 다다다다다다 탁 이렇게 찍힐 수 있어요. 제가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암산이 되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그냥. 근데 저의 목표는요. 그걸 해봤더니 숫자에만 국한하지 말자예요. 어디에 국한해? 그래서 그림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림도 보고 이걸 단순화하는 거예요. 도트의 단순화가 필요해요. 애들이 우리 사람들이 그림으로 대화만 한다 그러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뭐든지 수학은 단순화거든요. 단순화시켜요. 이 단순화는 별도 되고 뭐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단순화하고 그걸 우리의 약속, 누구든 어기지 않는 약속, 그 약속의 수치화, 공식화, 그걸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동시에 4장이 한꺼번에 훅 딸려올 수 있겠죠. 어느 날은 애들이 계속 몇 년을 배우면. 근데 그걸 교과서에 접목할 수 있어요. 교과서 아니면 동화책? 동화책을 한 페이지를 그냥 띄울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할 일들이에요, 그게. 동화책도 여러 장 띄우면. 그렇죠? 자, 이제 교과서를 한번 볼게요. 우리 보통 교과서가 자료를 준다고, 자료. 그걸 힌트예요.
이 훈련도 받았어요. 어렸을 때가 훈련 받은 걸 다 꺼집어내서 제가 직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림, 사진, 요런 거. 요 사진의 그림을 띄울 수 있는 건 쉽죠. 우리 아이들은.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위의 내용이 뭐야, 옆의 내용이 뭐야, 아래 내용이 뭐야. 통으로 한꺼번에 딱 찍어서 들어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매일 보고 띄우자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걸 띄울 때 어떻게 띄워야 되면 그냥 안 떠요. 이렇게 단순한 건 그냥 떠. 근데 우리가 보는 나중에 목표는 뭐 교과서 띄우고 막 이런 것들은 그냥 안 뜨고 과정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과정이 있어야냐면 금방 제가 뭐를 했어요? 사과를 띄우고 뭐 잎사귀를 띄우고 이럴 때 질문이라는 걸 했어요. 질문. 물어봐. 자, 질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질문을 듣는 순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요때 시냅스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뇌세포. 시냅스. 요때 시냅스가 반응을 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하면 벌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 암기는 아무리 해도 뇌세포가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 내 스스로 사고하지 않아서. 그래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뇌로 선생님은 질문을 멋지게 잘해야 돼요. 아이들의 뇌를 자극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제대로 교육받으셔야 됩니다. 자, 일반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의 목표는 1부터 100을 암기하는 거야. 순서대로. 그런 짓 하지 마. 그런 짓 안 할게요. 우리 아이들은 1부터 10의 원리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 100까지 띄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아들도 다 해요. 어떻게 갈까? 근데 이 안에 이 브로마이드잖아요. 이 안에 홀수, 노란색만 보면 홀수, 홀로 있어, 외로, 와요. 1, 3, 5, 7, 9, 11, 13. 원리가 똑같네. 그쵸? 짝짝짝, 짝수, 짝꿍 있어, 좋아요. 2, 4, 6, 8, 10. 있죠? 짝수 보이네요. 5배수 보이네요. 10배수 보이네요. 자, 그러면 9 더하기 6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9 더하기 6을 할 때 이게 양감이잖아요. 이게 수치가 있지만 이게 양감이잖아. 10개가 10줄이니까 양감인 거예요, 이게. 양감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얘가. 브로마이드가.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브로마이드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계산법으로 특허를 낸 거잖아요. 오케이. 자, 9 더하기 6을 할 때 뭐부터 더해주면 좋겠어? 얘들아. 물으면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16. 왜? 계속 묻는 거예요. 왜? 1 주면 10이에요. 9, 1, 10, 8, 20. 그리고 6 더해야 되는데 1 주고 5 남았어요. 1 먼저 주고 5 더하고. 그냥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19 더하기 16 해볼까요? 19 더하기 16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은 귀를 들을 때 19 더하기 16에 10이 딱 꽂혀요. 그죠? 19 더하기 16은 20이네. 9 더하기 6은 15네. 35네. 무엇이 어렵죠? 10자리가? 그래서 이 브로마이드 이 100을 볼 때 순서대로 외우게 하려는 용도가 아닌 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여기서 모든 원리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9씩 커지고 8씩 커지고 9씩 작아지고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라는 거죠. 오케이. 자, 제가 25 먹는 거 한번 해볼게요. 25를 눈앞에 띄워요. 창활성화. 25 띄워보자. 25. 이 손에 20 먹었어. 5 먹었어. 요 손 앞에 2 보여? 20 보여? 5 보여? 자, 25는 20과 5네. 이렇게 나눴네요. 숫자를. 그쵸? 그래서 합치면 25네. 25를 통으로 안 보고 나누어 봐도 된다는 거예요. 26을 볼게요. 26은 25와
1이네. 이렇게 나눌 수 있네요. 눈으로. 자, 처음에 손 안에 먹죠? 이거 유창해지면 어때요? 귀찮아서 안 먹어요. 귀찮아. 이제 이거 귀찮아. 여기 뜨는 거예요. 처음에 다 띄우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 활성화 훈련도 100을 기준으로 다 띄워놓으면 이 100이 10개 있으면 얼마예요? 1000이잖아요. 100판이 10개 있으면 1000인걸 뭐가 어렵죠? 네, 이렇게 아이들한테 유창성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자, 비판적 사고 생각 습관 형성의 한 꼭지를 볼게요. 자, 9 더하기 9 더하기 2는 20이에요. 이걸 먼저 양감을 보죠. 어린아이들이니까. 지금 어린아이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아부. 유아부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든 처음 배우는 아이는 무조건 이걸 하면 좋아요. 훨씬 더 빨리 가요. 이거 안 배우면 계속 가면서 걸려요. 왜? 느낌이 없으니까. 양감이 없잖아요. 그쵸? 자, 이게 10이잖아요. 5, 5, 10인데 일찍 빠진 요걸 보고 열 보니까 유아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자, 더하기 해서 20을 내는 건 중요치 않아요. 질문. 9 더하기 9 더하기 2는 왜 20이야? 우리 친구들. 그랬더니 애기들이 손가락으로 요러죠. 2는요, 이렇게 생겼고요. 1은요, 9하고 치네요. 10이고요. 1은 9하고 치네요. 10이에요. 그래서 10이 2개라 20이에요. 이렇게 설명해요. 놀랠 노자죠. 자꾸 질문하면 논리적 사고를 갖게 되고요. 이 논리적 사고가 문해력을 키우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문해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의 지식은 쌓여요. 그러나 문해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비판적 판단력이라고. 그것까지 안 가. 그쵸? 자, 이 9 더하기 6 더하기 5도 20이라고 금방 나오죠? 왜요? 여기 이제 5 주고 해서 1 주고 10이잖아요. 이걸 똑같이 말하지 않아. 우리 아이들은. 제가 저렇게 말하면 난 다르게 말해야지가 우리 아이들 분위기인 거예요. 똑같이 말하면 안 돼. 다른 방법.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수를 쪼개보겠어요. 그쵸? 6을요, 1 주고 10이고요. 5 주고 10이고요. 여러 가지의 답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생각할 수 있는 두뇌여야 된다. 이게 비판적 사고, 생각, 습관 형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일예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여러 번 하고 그 수치 안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분석하고 그걸 말로 풀어 설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한 현상이라고 그냥 암기시키지 마라.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한 것을 말로 풀어 할 수 있어야 내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같이 해야죠. 그렇죠? 오케이. 자, 제가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질문이에요. 자, 질문. 19에서 1 더하면 왜 20입니까? 당연하죠. 19에서 1 더하면 20이 19 더하면 20이라고 배웠으니까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질문을 안 받아본 아이들은 답을 할 수 없어요. 이런 논리적인 답을 할 수 없다고요. 선생님 1하고 9하고만 좋아해요. 10이에요. 근데 10이 앞에 있어요. 10이 2개라 20이에요. 이 정도는 논리적이어야 다음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죠? 호기심이 뿜뿜이잖아요. 똑같잖아요. 37이 왜 40이 됐을까? 3 컸다고. 7, 3, 10이고 30이야. 30이고 10이고 10이 4개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40되고 더 넘어가는 숫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0배수만 가르쳐준다고 다 가르쳐준 게 아니다. 그렇죠? 자, 수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은 21세기 코딩이 가능한 두뇌가 형성됩니다. 이 코딩이라는 것은 어떤 걸 배우는 게 코딩이 아니고요. 얘랑 다른 아이인데 이렇게 하니까 뭐가 딴 게 될 것 같아. 이 원리 우린 이렇게 배웠어.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걸 2개를 합치면 또 다른 게 될 것 같아. 이게 코딩이에요. 이게 창의성이고 사고력이고 논리성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두뇌. 이걸 수학적 두뇌라고 얘기를 해요. 그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좋아졌다? 메타 두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이 수학적 두뇌가 형성되기를 희망해요. 그래서 올바른 코딩 교육은 수부터 정확히 가르치지 않으면 그 코딩도 역시 암기가 됩니다. 우리가 체스, 코딩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요.
자, 그런데 거기 안에 원리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는가? 이건 좀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강의가 아주 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분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아직 완전 끝난 건 아니고, 강의만 끝났고, 92세 슈퍼모델을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분 보면서, 우리도 이러자.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때까지 웃으면서, 연구하면서, 함께, 오랫동안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얼굴 한 분 한 분 못 배웠고요. 또 이렇게 또 알아볼 수 없을 수 있어. 제가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저는 여러분들을 안 봤으니까. 그렇지만 먼저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 인생이 헛헛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92세 슈퍼모델 건강 비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발의 여성은 최고령 슈퍼모델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1931년생, 그러니까 현재 92세 나이로 현재까지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카르멘 델로피체입니다. 작년에는 91세 나이로 누드화보를, 올 4월에는 보고의 커버를 장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매력적이지 않나요? 노화를 늦추는 건강 비결에 대해서는 모두가 궁금해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음식 조절, 운동, 충분한 수면, 편안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녀는 나이가 들어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사라져 나이가 드는 것이라는 유명한 어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05세까지 이 일을 하고 싶다는 그녀를 보니 일에 대한 열정이 그녀를 젊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이분한테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열정이 사라져서 늙는다는 거예요. 동감합니다. 동감합니다. 다음에 또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우리 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늘 덜 늙는 비법을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뇌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해요. 뇌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사실 비밀도 아닌데. 자, 그러니까 우리 92세 슈퍼모델님처럼 우리도 건강하게 또 계속 이렇게 연구하면서 지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더 아름다워지시고 더 활기차지시고 다음번에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